안녕하세요. 국내 트레킹입니다. 오늘은 반나절 만에 차로 돌아볼 수 있는 서해바다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방문한 장소는 태안 서부시장입니다. 주차장 정비로 인해 주차도 편리해졌네요. 주차장에 있는 공용 화장실이 깨끗한 편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태안 서부시장은 상설시장이 되면서 이른 아침에도 문 연 곳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미리 장을 보기도 하고 전통시장에서 아침 식사를 먹습니다. 음식점에 방문했는데요. 바지락 칼국수 한 그릇에 4,000원입니다. 정말 저렴하죠? 태안 바다에서 나는 바지락으로 만든 칼국수의 맛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5일장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태안 5일장은 3과 8이 들어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상인분들이 준비에 한창이셨는데요. 먹거리며 살거리가 풍성해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태안 서부시장에서 아침을 먹고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두 번째 장소에 왔습니다. 두흥습지는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일원에 있는 습지입니다. 화장실도 귀여운 개구리 모습을 하고 있네요. 두흥습지는 사구습지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7년에 남사르 습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구의 고요한 식생과 동식물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숙지입니다.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와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 등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생물과 식생들이 터전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람쥐를 위한 저금통이 있었네요.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2년 11월 환경부로부터 사구습지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7년 12월에는 국제습지조약에 따른 남사르 습지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이곳은 길이 200m, 너비 100m, 수심 3m의 호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람객을 위한 170m의 탐방데크가 호수를 둘러싸고 있어서 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금개구리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저는 금개구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방문하셨을 때는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네요. 데크 구간이 끝나면서 논길 구간으로 들어섰는데요. 이곳에서는 한층 가까이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논둑에서는 생물을 발견할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논둑에서 물방개와 한국 토종개구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풍경이 너무 한적하고 고요해서 절로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짧은 구간이었지만 주변 환경이 계속 바뀌어서 정말 지루할 틈이 없더라고요. 이제 처음 시작했던 방문센터가 보입니다. 조금 더 생생하게 즐기고 싶으시면 안내센터에서 해설자분과 동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쉽게 볼 수 없는 생물들의 생생한 사진과 동영상들을 보여주시니 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려서 보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심으로 돌아갔던 탐방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목적지로 걸어가 볼 텐데요. 이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잘 정비되어 있어서 걷기에 편한 트레킹 코스였는데요. 이 코스는 태안 해변길 1코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반대로 걸어가는 게 더 좋더라고요. 표지판을 따라 신두사구 방향으로 직진하시면 됩니다. 태안 해변길 1코스는 하간포에서 시작하여 구례포, 원동, 신두리사구, 두흥습지를 거쳐 신두리 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총 거리 12km의 코스인데요. 여기에서는 헷갈리지 마시고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두흥습지와 신두리사구 C코스를 둘러볼 예정인데요. 12km의 트레킹 코스를 다 완주하면 너무 좋겠지만 요즘처럼 더운 날씨보다는 걷기 좋은 가을에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소나무가 울창한 오솔길을 걸으니 기분이 다 좋아지네요. 이런 길이라면 정말 끝없이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목적지가 저 멀리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두흥습지에서 신두리 해안사구까지 걸리는 시간은 15분 정도였습니다. 이곳은 태안의 신두리 해안사구입니다. 한국관광 100선에서 선정된 곳으로 1300리의 해안선을 따라 형성이 되어 있고 2001년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길이 3.4km, 폭 1.3km의 국내 최대의 모래 언덕인데요. 입구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풍경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빙하기 이후 약 1만 5천년 동안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랜 세월을 말해주듯 다양하고 특이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사구의 환경에서 자라는 동식물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없는 것들이라서 더욱 특별한데요.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사막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보이는 풍경들이 정말 이색적이죠? 탐방로가 데크로 이루어져 있어서 걷기에 정말 편했습니다. 이곳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모래언덕 전망대가 나오는데요. 해안사구의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해안사구는 총 3개의 코스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긴 코스도 2시간이면 충분하니 C코스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A코스로 돌아가시는 길인데요.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조금 더 가야 있으니 여기서 돌아가기엔 아쉽겠죠. 조금 걷다 보면 소나무 숲이 나옵니다. 순간순간 환경이 바뀌어서 지루할 틈이 없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걷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식생에 대한 안내판도 있어서 정말 유익했습니다. 4월에서 5월에 방문하시면 보라색 꽃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모습도 정말 궁금해집니다. 소량 가득한 소나무 숲을 걸으니 마치 피톤치드로 샤워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오전이라서 정말 공기가 맛있었습니다. 자연을 느끼면서 걷다 보면 어느새 B코스의 반환점에 도달하는데요. 지금부터 곰솔 생태숲으로 이루어집니다. 곰솔은 주로 바닷가를 따라 자라기 때문에 해송이라고 부르는데요. 소나무보다 검다고 해서 흑송이라고 합니다. 신두리 해안사구 곰솔숲은 약 12헥타르로 피톤치드가 아주 많이 발생하는데요. 피톤치드는 오전 10시에서부터 오후 2시까지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에 솔방울이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아기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는데요. 너무 귀엽습니다. 코너를 돌아 50m 정도 가면 작은 별똥제가 나옵니다. 노란 나비가 반갑게 인사해줍니다. 이곳은 숲길도 모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푹신푹신한 사구의 모래를 즐기면서 걸으니 기분이 정말 좋네요. 해안사구의 모래 언덕에는 모두 귀여운 이름들이 붙어져 있는데요. 이곳은 작은 별똥제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구간이 가장 좋았는데요. 사구의 푸른 초원과 드넓은 바다가 한눈에 담기는 장관이었습니다. 정말 다른 나라에 여행 온 기분이 들 정도였는데요. 지금부터 억새밭이 조금씩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생태 군락지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아직은 억새가 크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제 다가올 가을부터는 정말 장관을 이룰 것 같네요. 이제 C코스의 반환점 부분에 도착했는데요. 이제부터 바다와 사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모래 언덕을 녹색 풀들이 덮고 있어서 더 이국적으로 보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과 사구의 식생이 광활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막힘없이 넓게 펼쳐진 풍경을 볼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이곳은 모래길이어서 간단한 운동화나 트레킹화를 신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직진만 하면 되는 구간이 나오는데요. 자연과 한몸이 되어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 여기는 마치 바다 건너 제주에 오름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의 풍경인데요. 초록초록한 풍경에 절로 힐링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중간에 바다로 내려갈 수 있는 샛길이 있었는데요. 안내 표지판 뒤쪽에 있는 데크를 따라 조금 걸어가시면 됩니다. 갯완도 식생을 안내하는 표지판 뒤쪽으로 조그만 길이 바다로 이어져 있는데요. 내려가는 길이 조금 미끄러우니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구불구불하게 귀엽게 나 있는 샛길을 조금 더 내려가니 백사장이 어마어마하게 넓게 펼쳐집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가슴이 확 뚫리는데요. 여름에는 해수욕하기에도 정말 좋은 해수욕장인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쌓인 모래사장은 폭이 적어도 300m는 돼 보이는데요. 오늘은 아쉽게도 해무가 껴서 조금 흐렸지만 그래도 바다만큼은 정말 시원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뉴질랜드의 목장길이 생각나는 길이네요. 가다 보니 소를 방목해서 기르고 있었는데요. 소들이 정말 호강합니다. 이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처음에 시작했던 시작점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 구경 오시는 분들이 많네요. 남녀노소 모두가 걷기에 부담 없는 코스여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송아지와 소 가족들도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오늘은 반나절 만에 태안에서 먹고 즐기는 서해안 코스를 걸어봤는데요. 여행객에게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